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3대 지수가 전부 다. 나스닥 하고 S&P 500은 다 0.7% 이상 상승을 했고, 다우는 0.5% 이상 상승하는 그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S&P 500은 이제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세계적인 공급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기업의 이익 증대 앞에서는 별 걱정 아니다. 미국 시장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사뭇 우리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그 실적 자체도 이제 성장주 위주로 된 기업들, 소위 말하는 우리 얘기했던 빵 주식들이 또 실적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랑은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불안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시장도 이제 출발할 때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 좀 훈훈한 덕을 좀 보면서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또 한 차례의 저항선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오전에는 상당히 좀 강하게도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가려나 이랬는데 역시 이제 오후 들면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다시 후퇴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는 3030입니다. 그런데 이 3030포인트 근처에서 역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길쪽 분석을 많이 좀 봐야 되는 그런 때예요, 지금이. 그래서 장중에는 이게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개인들만 이렇게 순매수에 나서는 이 정도 상황 가지고 저 20일 이동 평균선과 맞닥뜨리는 이 전선을 가볍게 통과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죠. 네, 그런 걸 오늘 이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730억 넘게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2,846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2천억이 넘게 2,087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수는 3,013.13, 어제보다 0.53%가 뒷걸음질 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도 똑같았어요. 상승 출발했는데 오후 들면서 이제 코스피가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그 영향도 좀 받은 것 같고, 또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그 순매도세가 전혀 줄질 않았어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지수가 약박권으로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00억 넘게 1,058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들은 128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512억 순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은 겨우겨우 1,000을 지키는 1,001.62 포인트로 어제보다 0.37%가 뒷걸음질 친 채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우리가 한번 쉬어갈 거라고 예측이 이미 된 거잖아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좀 특별하게 움직인 거는 역시 이제 요새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하고 컨텐츠 관련주들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광의에 넓게 보면 위드 코로나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제 기대되는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근데 이게 갑자기 터진 게 갑자기 이런 기대감이 생긴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또 오징어 게임 어제 또 말씀드린 또 하나 있죠. 마이네임 이런 거에 이어서 후속적인 이런 흥행작이 이제 또 나올 거다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있고, 아시지만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곧 출시에 이제 임박해 있으니까 그러저러한 분위기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이 오늘 좀 움직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디지털 자산 쪽,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 쪽. 이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상장 첫날 비교적 많이 올랐어요. 4%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반면에 지금 우리 시장은 오늘 뭐 2차 전지 소재 부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베이직 머티리얼, 그 비철금속 관련 뭐 그런 것도 원전 관련 뭐 등등 뭐 이게 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를 좀 말씀드리죠. 요즘 이제 시장은 우리가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정말 귀에 딱쟁이 않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더 어려워요. 알고 하는 게임이 알고 하는 게임. 그러니까 해답집도 줬어요. 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문제 풀기가 어려운 이상한 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뭐 결과를 이미 다 알고 하니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장이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 이거는 지금 수급이 극도로 지금 꼬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그거는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왜 이제 그 매도 물량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수급이 꼬였는지 그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예측할 때 자꾸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제목이 없어요. 시장이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또 뭐 다음 달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미국의 뭐 테이퍼링의 문제라든지 또 다음 달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35, 1.6을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년 국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 1.6이 넘어가면은 채권 매물이 쏟아지거든요, 통상. 그래서 하루 사이에 3.2%나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러면서도 미국 주가가 올랐어요. 약간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어제 시장이 조금 특이한 현상인데 뭐 나름 그 특이한 후유증은 꼭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쨌든 어저께 미국 시장은 그냥 휴말아서 올라가는 분위기고 우리 시장은 되게 그렇지 않아요. 냉철을 할 수밖에 상황이 없죠. 우리 시장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시장이 그렇다는 건 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를 해보면 이상하게 이 스텝이 꼬여요. 그거 왜 그러냐? 이게 마음만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왜 나만 사면 주가가 빠지냐? 왜 나만 사면 주가가 빠지냐?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거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꾸로 하니까 그런 거죠. 답을 알고 있는데도, 푸는데 식을 잘 못 세워요. 왜? 거꾸로 세워요. 그건 왜냐면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작년 그 시장의 움직임이나 이런 데서 아직 우리가 완벽하게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빠져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가가 좀 빠지잖아요. 그럼 겁이 나요.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갑자기 어떤 뭐 이슈로 재료로 뭐 해서 이렇게 탁 올라가면 수익이 딱 발생하면 그 수익 부분만큼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이랬는데 잘 안 하세요. 그때는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하시고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빠질 것 같아요.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지금이라도 빨리 팔자 이러고선 판단 말이에요. 그 판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실을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러는 장이거든요. 그 좀 있으면 또 며칠 있으면 다시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이 달리고, 시장이 뻘겋게 달궈지면 그때 올라타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게 작년에 맞았어요. 근데 요즘 시장은 진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막 사고 싶고, 떨어질 때 팔고 싶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못하면, 작년 시장 같이 아주 특별한 경우의 시장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벌기 힘드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며요. 그런데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는 싸게 사는 게 아니지 비싸게 사는 거죠. 근데 올라갈 때 아니고 떨어질 때는 도대체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죠.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떨어진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끝장난에는 그건 뭐 거들떠도 보시면 안 돼요. 근데 기업이 괜찮고 좋은 건데 뭐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힘이 약하니까 수요 힘이 약하니까 요즘처럼 뭐 전체가 올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몇 개의 섹터를 나눠 갖고 뭐 하루는 얘 얘기했다, 하루는 이쪽 갔다 이러면서 자꾸 빙빙빙빙 돌잖아요. 그러니까 도는 것마다 맞춰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이 별별 없이 좀 쉬는 날 어떻게 해요? 쪼잔하게 조금 사보고 올라가면 언제 팔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얼마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3,300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2,900까지 이렇게 이제 팍 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조금 반등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박스권에서 이게 상단이 아니에요. 이제 그 2,900 뭐 바닥 확인하고 조금 돌려 세우는 그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겁을 먹고 있어요. 시장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처럼 뭐 실적 우리나라 뭐 실적 막 나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실적 나오나 빠져요 주가가 올랐다가 확 빠져요. 그 왜냐하면 야 이거 올라가는데 이 기회에 팔자. 지난번처럼 또 떨어지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그런 데에 같이 이제 공매도 물량이 그렇게 해서 주가가 뜨면 공매도 물량이 또 나와서 뭐 그런 것들이 합쳐지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 같지가 않아요. 좀 오르면 그냥 지금은 우리 시장의 그 위치가 좀 오르면 매도 물량을 부르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섹터 하나가 시장을 앞장서서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2, 3일 가다가 또 바톤 타치, 또 바톤 타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약한 거예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약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테마들이 이렇게 막 순서대로 빨리빨리 막 돌면서 그나마 어떻게 해서 3천 이상까지 지금 시장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막 올라가는 날 가서 사면은 꼭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만 하면 빠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라는 게 지금 우리 이제 20일 이동평균상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다소 이게 옆걸음질을 치면서 그런 기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흔히 말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한다는데 뭔 에너지냐면 거기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말하는. 그래야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시장 에너지가 축적돼야 본격적인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매물벽이 비교적 두텁게 서 있는 지수 3,100선을 우리가 쉽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에너지 축적이 안 되고 그냥 20일 이동 평균을 그냥 훅 하고 올라갔다 그러면 바로 대맞아서 바로 떨어져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그 에너지 축적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원치 않던 그런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미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매매할 때 이제 손이 말을 안 듣죠. 거꾸로 하시니 거꾸로. 그래서 제가 각 섹터별로 좀 쉬거나 떨어지는 날 그 이제 섹터 제가 적어드렸던 그런 때에 그 부분에 있는 주식들을
매수를 한다고 해도 아주 쫀쫀하게 하시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분할 매수인데 뭔 분할 매수를 이렇게 쫀쫀하게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라. 그러니까 작년 시장에 비하면은 지금 뭐 매물벽 제가 뭐 3,100선에 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것도 뭐 별로 뭐 대단한 매물벽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심리가 얼었어요. 심리가 얼었기 때문에 그냥 가자 이러고 앞장서서 먼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다이내믹한 장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자신 없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시장 상황이 진짜 완연한 봄이 와서 바뀔 때까지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그것도 방법이다. 가만히 계시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좀 이렇게 나오면 이 주가 확 오르면 매도 물량이 딱 나오잖아요. 공매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주르르 이렇게 흘러요. 그럼 흐르면 이제 그때 이렇게 봐갖고 아 이게 기업이 괜찮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쫀쫀한 매수를 일부 해보실 필요는 있죠. 긴 호흡으로. 이건 왜 긴 호흡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러다가 바로 올라가면 땡큐 하고 이익 실현 하시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이 이제 내년을 봐야죠. 그래도 내년까지 가도 괜찮은 주식이면 그렇게 해도 된다. 지금 이제 우리가 되게 그 수급이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오면은 이익 실현 물량에다가 공매도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공매도는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이거 쇼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때 굉장히 시장에 순기능이 있다는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당장 빠진데 나중에 뭐 장이 돌아서 올라갈 때 그때가 언젠데 뭐 이런 얘기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속담에 이랬잖아요. 생일 먹자고 일에 굶냐 이게 생일 먹자고 일주일 굶냐 이 얘기죠. 생일날 되면 잘 먹을 거야 굶어 그렇다고 일주일 굶느냐 이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어요. 생일 먹자고 일에 굶냐 일주일 굶냐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시장에 순기능이 있다 그래도 그게 나중에 주가가 돌아섰을 때 쇼커버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에 보탬이 된다 그래도 지금 그러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참 공매도가 밉죠. 그러니까 뭐 그런 시장에 순기능이 있다고 뭐 얘기하는 게 별로 설득력 있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냥 기다리는 그러니까 조급해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하는 그 날짜는 그냥 봄으로 밀어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든 원하지 않든 긴 호흡이 돼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근데 뭐 우리가 예기치 않게 그 안에 좀 올라오면 그러면 뭐 일부 이익 실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말씀드리는 쫀쫀하게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쫀쫀하게 매수를 하면 뭐 자기가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져도 별로 그렇게 심적으로 타격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타이밍이 맞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주수가 적어도 굉장히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이제 멘탈이 난 자력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그저도 뭐 나는 자신 없다 하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는 장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이 선상에서 어떻게 공방을 치고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한번 맞았는데 그래서 이게 되맞아서 되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 시장이 이제 좀 달라지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장이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바람은 그냥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바로 맞아요. 바로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수급 구조상.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확 어떤 주식이 올랐다 그럼 바로 매물 쏟아져요. 그건 뭐 개인이건 기관이건 똑같아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
오늘 좀 강한 거, 오늘 강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엔터가 강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막 쫓아가서 엔터주를 사시겠어요? 안보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스타전지 쪽도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주시장은 최근 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 실현 물량들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걸 무시하고 그냥 뭐 그런 건 내가 얼마에 샀는데 이런 거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에 샀는데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내가 얼마에 샀는지 딴 사람들은 거 전혀 신경이 안 써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어디까지 내려갔다 왔니가 판단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시장이 좀 분위기도 좀 그런데다가 그런 이제 저점에서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 그게 그 자체가 물량을 불러요. 매도 물량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주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쫀쫀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쉬거나 그 섹터가 쉬거나 좀 호흡 조정을 하거나 왜냐하면 전체가 다는 못 가니까 지금 시장 상황상 그럴 때 쫀쫀하게 매수해 보는 거 그것도 진짜 그래서 뭐 제가 그랬잖아요. 막 현금 많이 했는데 이거 여러분이 이제 뭐 조자룡이 헝칼 쓰듯 막 그냥 막 질러서 그런 거 아니고 스스로 나 왜 이렇게 쫀쫀해졌어? 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것도 불안하면 그냥 하지 마시라. 그래도 똑같다. 왜냐하면 본 게임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하고 좀 다르죠. 현재까지는 그래요.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시장하고 현재까지는. 근데 미국 시장도 좀 불안해요. 어제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뭐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좋다 이렇게는 저는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왜 내가 사기만 하면 주가가 빠지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박자를 못 맞추셔서 그래. 박자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남자분들은 뭐 훈련소 가면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제식 훈련 처음부터 하잖아요. 이제 훈련소 처음 훈련병 들어가면 제식 훈련부터 하잖아요. 왼발 오른발. 그럼 사회에서 멀쩡하던 사람도 긴장하고 신경 쓰니까 팔하고 발하고 달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같이 가요.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스텝이 꼬이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참은 이렇게 스텝이 꼬일 수 있어요. 왼발, 오른발 하는 것처럼 떨어질 때 이걸 사고 싶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어떤 거를 이익을 만들까 이거를 생각하시고 떨어지면 이 정도 떨어지면 어느 걸 조금 쫀쫀하게 사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이거를 전환하면 그게 이제 왼발 오른발이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절대적으로 오르는 날 사야 되는 시장은 아직 좀 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박스권의 중심축이 3천이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이 중심축을 끌어올리는가는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 뭐 앞장서서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줄이고요.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